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달러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했었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랑 중국은 사이가 꽤 돈독한 것 같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대만 문제에 대해선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대만을 주권을 가진 독립된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셈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대만을 독립된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고 대만 문제에 꽤 민감하죠. 최근 미국 정치인들이 대만에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인 것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립에서 아무 맥락 없이 미국 편만 드는 동맹들에 대해서 꼬집는 발언을 했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랑 중국이 천연가스 딜을 맺었는데 처음으로 중국 위안화로 거래를 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축통화인 달러로 세계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달러가 어떤 식으로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는지는 한번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를 넘실댄다는 건데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를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 결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도 탈달러화 움직임이 있죠. 예를 들면 브라질과 중국이 자신들만의 통화로 무역을 하겠다는 합의를 봤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미국 달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와 같았죠. 그리고 그것이 달러로 대체됐고요. 영원한 기축통화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과연 미국 달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일 텐데요. 일단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였고 달러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근데 항상 미국의 달러가 위험하다, 달러의 세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소리는 정말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들었고요. 뭐 항상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거나 중국이 좀 부상한다 싶으면 항상 나오는 단골 소재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것은 그때는 말뿐이었지만 이번엔 저런 식으로 무역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한다던가 하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인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달러를 무기로 제재를 가하자 이것을 본 다른 나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달러를 무기화해서 저렇게 당하면 속수무책이겠구나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 동네에서 독점적으로 빵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어떤 손님한테만 너한테 안 판다고 하면서 빵을 안 팔아버리면 그걸 지켜보는 다른 손님들도 저 가게 사장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한테도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러시아 제재가 탈달러화의 문제를 조금 심화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빵집이 한 개인데 안 살 수도 없는 노릇인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른 빵집을 열겠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중국 빵집은 미국 빵집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숫자로만 보면 전 세계 통화량의 60%는 미국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유로화가 20%로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엔화와 영국의 파운드화가 각각 5%씩, 그리고 그 뒤를 중국 위안화가 2.7%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등은 미국 달러이고 지금 미국 달러를 대체하겠다고 나서는 중국의 위안화가 5위로 2.7%인 겁니다. 아직 따라가려면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래도 트렌드를 보면 5년 전 1.2%보다 2배 이상 뛰었고요. 미국은 한때 70% 이상이었던 적도 있지만 계속 내려가는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90%의 세계 외환 시장이 달러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보일 텐데요. 위에 빨간 그래프 두 개가 세계 무역과 세계 GDP의 미국 지분입니다. 그것만 비교해봐도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달러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당연히 95%의 국제 석유 거래도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만 봐도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경제와 무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보이실 텐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가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은 아닌 것이 파운드화도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잃었었고요. 그 당시 영국도 파운드화가 세계 기축통화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다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요? 일단 그 통화의 주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로 가져야겠죠. 2021년 기준 중국의 GDP는 17.7조 달러이고요. 미국은 23.3조 달러입니다. 뭐 곧 따라잡는다고 하면서 설레발 치는 것은 제가 중학생 때인 2000년 초반 때부터 그래왔는데 아직 못 따라잡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 상황 아래서 인민들이 불평하지 않게 만들려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보면 경제 성장률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중국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상황도 버블이 많이 껴있고 문제가 많다는 것도 들어보셨으니 아실 테고요. 그리고 미국은 세금으로 거의 5조 달러를 걷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은 2천억 달러 정도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이 23조와 18조로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는 않은데 세금은 거의 2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내 총생산이 미국과 맞먹는 중국이 세금 징수는 미국과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은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죠. 중국의 강점이었던 생산 인구들이 다 노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매우 심각하게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미국을 보면 인구 그래프가 아주 밸런스 있게 잡혀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미국과 같이 인구 문제를 이민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중국으로 이민 가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지는 않죠. 뭐 더 이상 깊게 들어갈 것도 없이 일단 경제 사이즈와 미래 인구 문제를 봐도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대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위안화가 세계 통화로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중국은 국제 통화 정책을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리고 중국에는 타이완 문제도 껴있고 일본과의 영토 문제가 껴있는 등 국제 정세적으로 안정됐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표만 봐도 미국 국방비 지출이 2등부터 10등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인데 뭐 볼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다른 나라의 통화로 석유를 수출하겠다고 한들 달러의 위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사우디와 미국이 서로 조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들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로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석유 의존의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우디 뒤에 미국 경제와 테크놀로지와 그런 것들이 다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불안한 중동 정세에서 미국 군대가 사우디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둘 사이는 부모와 자식과 같은 존재인데 자식이 사춘기가 와서 조금 틱틱대는 느낌이지만 어쩌겠어요. 서로 떼어낼 수가 없는 부모 자식과 같은 사이인데요. 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기축통화는 없다고 하지만 세계대전급의 세계 질서를 뒤바뀌게 하는 엄청나게 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달러가 기축통화인 세계 질서는 바뀔 일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